다음으로는 올해 에스모 GI에서 발표된 ABL 111 병역요법에 대한 임상 데이터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ABL 111이라는 저희의 그 클라우딘 18.2에 포온비비를 붙인 이중항체는 ABL 바이오의 여러 가지 항암제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보여드리는 거는 클라우딘 18.2라는 타겟은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러면 글로벌 회사들이 이렇게 많은 다른 모델리티로서 개발하고 있느냐? 보시는 것처럼 ABL 바이오와 아이맵은 공동으로 클라우딘 18.2라는 항체에 ABL이 개발했던 포온비비의 T셀 인게이저 이중항체를 붙여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중간에 보시는 아스텔라스와 트라센타라는 중국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거는 ADCC라는 여러 가지 그 명한 항암 효과를 증가시키는 기술을 통해서 현재 아스텔라스는 글로벌에서 허가를 받았고 트라센타는 현재 임상에 진행 중입니다. 오른쪽에 세 가지 회사가 보시는 것처럼 이노벤트, 라노바, 그다음에 여러 가지 많은 회사들이 실은 그 클라우딘 18.2에 ADC를 붙인 물질을 통해서 임상을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딘 18.2의 ADC는 여기 나열된 회사보다 훨씬 더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페이로드는 보시는 것처럼 토포아이소모레이스, 라노바는 MMA라는 튜블린 이니비터. 굉장히 많은 회사들이 토포에 페이로드를 붙여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스텔라스가 개발했던 회사가 그 물질이 현재 위암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키모세라피와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이라는 클라우딘 18.2의 단독 항체의 병영 치료를 통해서 위암에서 허가를 받았는데 저희의 물질과 굉장히 차별성이 있는 점은 ABL 바이오가 개발하고 있는 ABL 111이 임상에서 효능 면에서 졸베투시몹보다 훨씬 더 효능이 좋고 독성 면에서도 훨씬 더 매니저블하고 좀 더 페이버러블한 어떤 독성의 프로파일을 갖고 있음을 이 테이블은 정리를 하였습니다. 한 가지 조금 더 정리를 드리면 그 테이블에서 보시는 것처럼 특별히 저희가 이제 클라우딘 18.2의 발현율이 1% 이상 되는 환자군에서 임상의 환자 규모를 정했습니다. 아스텔라스라는 회사는 클라우딘 18.2가 75% 이상 되는 과발현되는 환자군에서만 효능을 보이기 때문에 75% 이상 되는 환자군에서 허가를 받았습니다. 반면에 저희가 18.2의 발현율이 1% 이상이라고 정한 이유는 그동안의 비임상 데이터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임상 일상의 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딘의 발현율이 작건 중간 레벨이건 높은 비율이건 저희의 에이벨 11의 효능이 나타나더라라는 임상 결과입니다. ORR은 오버롤 리스폰스를 뜻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전체적인 그 ORR은 ABL 111이 70.6%입니다. 하지만 최근에 에스모 데이터를 통해서 8mg, 12mg per kg이 저희의 가장 유효한 효능을 가장 잘 보이는 유효 용량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유효 용량에서는 ORR이 83%입니다. DCR은 디지즈 컨트롤 리스폰스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아스텔라스나 다른 ADC에 비해서 저희 ABL 111의 디지즈 컨트롤은 100%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저희의 현재 효능이나 반응의 듀레이션 그 기간을 보면 현재 허가를 받은 아스텔라스의 졸베투시맵뿐만 아니라 많은 회사들이 개발하고 있는 임상 일상에 있는 ADC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유효한 용량의 어떤 효능을 보여주고 디지즈 컨트롤 면에서도 굉장히 좋은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독성 면에서도 이따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결론을 드리면 기존에 존재하는 아스텔라스나 다른 경쟁 물질보다 임상에서 나온 독성 프로파일이 훨씬 더 페이버러블하고 임상의 병용 치료가 가능한 독성의 프로파일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클라우딘 18.2를 타겟하는 치료제로는 ABL 111이 베스트 인 클래스이기도 하면서 포온비를 붙인 T셀 인게이저의 이중항체 부분에서는 퍼스트 인 클래스의 물질입니다. 광범위한 클라우딘 18.2의 발현도에 의해서 위암의 시장이 확대될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특별히 승인된 신약이나 경쟁 물질
단독 항체 또는 ADC 그 물질보다 압도적인 효능의 우월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독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안정성이 있음을 이번 임상을 통해서 저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차근차근 ABL111이 차별성을 몇 가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딘 18.2의 ABL111은 현재 옵티보 BMS가 허가를 받은 PD-1 항체 플러스 키모세라피의 트리플 컨비네이션으로 현재 퍼스트라인의 위암으로 1차 치료제로서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암의 환자들은 굉장히 많은 환자군이 모여 있습니다. 전이가 높은 환자 진단 비율이 60% 정도 이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5년 생존율이 7% 이하에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ABL111과 졸베투심의 큰 차이는 Y축과 X축을 보시면 X축은 클라우딘 18점의 발현도입니다. ABL111은 말씀드렸듯이 클라우딘 18.2가 1% 이상의 결과가 1% 이상에서 좋은 효능이 보였습니다. 졸베투시맵은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를 드렸듯이 클라우딘 18.2가 발현이 75% 이상이 돼야만 효능이 보입니다. 이 부분을 다음 슬라이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외부 데이터를 통해서 클라우딘 18.2의 발현율이 위암에서 어떻게 되어 있냐를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란색 박스는 그 졸베투시맵이 효능을 보인 클라우딘의 18.2가 75% 이상의 발현율이 되는 환자군입니다. 약 38% 이상의 환자군이 클라우딘에 과발현되는 환자군입니다. 왼쪽에 빨간 박스로 저희가 표시를 했습니다. 클라우딘 18.2가 저발현에 되는 환자군, 즉 1%에서 적어도 75% 이하인 환자군도 35에서 36% 정도의 그 환자군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인 100이라는 파이에서 졸베투시맵은 38% 정도밖에 파이가 없는 반면에 ABL111은 35에서 36% 저발현 플러스 38% 과발현 이런 환자군을 전체적으로 커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오른쪽의 그림처럼 실제로 저희가 클라우딘 18점 ABL111의 향후 베스트 클래스로서의 가치는 지속적으로 커질 수 있습니다. 오른쪽 밑에 테이블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일본에서 매출이 나온 졸베투시맵의 연간 매출, 그다음에 향후 매출의 규모입니다. 아스텔라스는 최고의 피크의 매출을 약 1.8조 이상의 규모를 전망하고 있습니다. 졸베투시맵이 올해 2024년 첫 해에 6개월간 약 1,123억 정도의 매출을 달성하였습니다. 2025년의 매출은 3,700억 이상의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것처럼 75%의 과발현되는 환자군에서의 마켓의 사이즈가 이 정도 규모이기 때문에 저희가 ABL111을 통해서 기대하는 마켓 사이즈는 졸베투시맵보다 훨씬 더 큰 마켓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한 가지 집중해서 임상의 어떤 전략은 어떠냐를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그 왼쪽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임상 1상의 페이스 1A라는 부분은 영어로 도즈 에스컬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용량을 증가하면서 환자에서 정말로 안정성을 확보하느냐. 그게 1차적인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고 2차적인 프라이머리 세컨더리 엔드포인트가 혹시 효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PK 데이터가 어떻게 될까? 바이오마커는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과정이 임상 1상의 1A 과정에서 저희가 최종 용량을 아이맥과 2주에 한 번 투여하는 주기로 12mg/kg의 용량을 임상 1상의 단독 요법으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계는 항암제의 결과는 기존에 존재하는 스탠다드 세라피, 그게 키모세라피가 됐건 면역 치료제가 됐건 ADC가 됐건 병영 치료를 통해서 임상의 효능을 확장하는 전략입니다. 중간에 박스에 있는 그림처럼 브리스톨 마이어스 BMS가 갖고 있는 옵티보와의 저희 그 프리 서플라이죠. 무상으로 제공하는 옵티보의 제공을 통해서 저희가 임사 위암에서
1차 치료제에서 어떤 가능성을 한번 보기 위해서 키모세라피 플러스 옵티보 플러스 ABL111의 영어로 트리플 컨비네이션 3중 병용 치료의 전략으로 임상을 아이맥과 진행을 하였습니다. 57명의 환자의 어떤 모집을 현재 진행 중이고요. 임상 1상 1B의 디자인을 보시면 처음에는 5mg/kg 8, 12 3개의 용량을 옵티보와 키모세라피는 정해진 용량을 정하고 점차적으로 용량을 늘려갔습니다. 결과적으로 에스모 발표에서 발표한 거는 8과 12의 유효 용량에서 이 트리플 컨비네이션 3중 병용 치료제의 효능이 극대화되고 임상에서의 어떤 독성도 미니마이즈 극소화제 최저화되는 그런 좋은 어떤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임상에 참여했던 환자들의 프로파일을 처음으로 공개를 드립니다. 물론 에스모에서 아이맵이 구두 발표를 하였지만 특이한 거는 아이맵이 미국에 있는 회사다 보니까 많은 백인들 환자들의 분포를 위암임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하였습니다. 일부 아시아 한 명의 그 흑인이 리크루트가 되었고요. 여러 가지 종양 위치라든가 클라우딘 18.2의 발현율이 75% 이상이냐 아니면 40% 이상이냐 이런 여러 가지 그 참여자의 프로파일에 그 설명을 하는 테이블을 보여드립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것처럼 ABL111은 여러 가지 많은 환자군에서 좋은 효과를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이따가도 설명을 드리겠지만 옵티보라는 PD-1 항체와의 컨비네이션 병용 치료기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중요한 거는 PDL1의 발현도도 임상에서 굉장히 중요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됩니다. 많이 아시는 영어로 워터폴이라고 그러죠. 임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결과들을 환자들의 결과를 실제로 환자가 스테이블 디지즈, 암의 사이즈가 전혀 줄어들지는 않지만 원래 치료 전과 치료 후의 사이즈가 그대로 유지되는 스테이블 디지즈의 결과와 PR이라는 거는 파셜 리스폰스죠. 환자의 튜머의 사이즈가 30% 이상 줄어드는 좋은 결과를 갖고 있는 결과를 PR이라고 합니다. 임상 1B에서 그 트리플 컨비네이션의 결과에서 5mg 5, 8, 12mg/kg의 클라우딘 18.2의 4BB의 결과를 보시면 그림에 있는 것처럼 초록색은 파란색은 5mg/kg, 보라색은 8, 그다음에 그 약간의 얇은 그 블루 컬러는 12mg/kg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파셜 리스폰스의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밑에 이제 그 CPS라는 거는 PDL1의 발현을 뜻하는 거고요. 클라우딘 18점의 클라우딘 99, 요 내용은 클라우딘의 발현량이 어떻게 되느냐. 빨간색으로 표시된 것처럼 저희 많은 환자군에서 클라우딘 18.2의 발현량이 75% 이하인 환자군에서 스테이블 디지뿐만 아니라 파셜 리스폰스의 좋은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오른쪽의 그림은 PDL1의 발현과 클라우딘 18.2를 종합한 결과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그래프만 제가 조금 더 강조를 드리면 옵티보라는 물질이 갖고 있는 거는 어느 정도 PDL1이 과발현되는 환자군, 아스텔라스가 개발했던 졸베투시맵도 클라우딘 18.2가 어느 정도 과발현되는 환자군입니다. 저희의 75% 이하인 환자 클라우딘 18.2가 75%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4명의 환자에서 3명의 좋은 어떤 파셜 리스폰스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얘기는 메디컬 언맷 니드가 실제로 클리니컬 트라이얼에서 클라우딘 18.2의 저발현 환자군에서 저희 ABL111이 효능을 보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임상의 결과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워터풀을 또한 다른 형태로 그림을 한번 그려봤습니다. 임상에서 스캐닝이라고 해서 환자의 튜머 사이즈를 이미지로 스캔을 쭉 주기적으로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1차 스캔, 2차 스캔, 3차 스캔이 진행되면서 5, 8, 12mg 모든 군에서 종양의 크기가 지속적으로 감소되고 궁극적으로는 종양의 크기가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환자군의 어떤 효능을 발견을 하였습니다. 특별히 모든 12mg/kg 환자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스캔에서 강력한 종양의 사멸이 확인되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이번 임상 페이스 1B라는 그 트리플 컨비네이션의 그 코홀트 익스펜션에서는 8과 12mg per kg이 가장 유효 용량이라는 걸 확인하였던 좋은 임상 결과입니다. 임상 결과를 발표할 때 또 다른 한 가지 방법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효능이 있지만 정말로 환자군에서 지속적으로 효능이 오랜 기간 동안 유지되느냐, 그게 이제 듀레이션 오브라고 리스폰스를 합니다. 이런 DCR의 듀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한 게 환자가 굉장히 효능을 많이 약을 통해서 효능은 보이지만 이 듀레이션이 짧으면 환자군이 궁극적으로 돌아가시게 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이 약물을 통해서 굉장히 많은 환자들이 오랫동안 리스폰스를 보이는 결과를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5mg per kg, 8, 12mg per kg. 5mg per kg은 현재 거의 다 임상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재밌는 거는 첫 번째 보시는 것처럼 굉장히 1이라는 숫자는 클라우딘 18.2가 저발현되는 환자군이고요. CPS가 3입니다. 그 얘기는 PDL1이 저발현되는 환자입니다. 이 PDL1과 클라우딘이 모두 저발현인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저희의 3중 병역요법이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8mg per kg의 보라색과 파란색의 엷은 파란색의 12mg 프로그램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8mg에서 여러 명의 환자들이 현재 11개월, 12개월 이상의 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아직은 굉장히 성급하지만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되면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에 대한 집중적인 데이터가 아마 IMAP과 ABL을 통해서 발표가 될 걸로 예상을 합니다. 저희가 굉장히 기대를 많이 하는 거는 굉장히 적은 17명의 환자군이지만 현재 데이터를 봤을 때는 졸베투시맵보다 훨씬 더 프로그레션 프리 서바이벌이 증가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요법에서 확인된 우수한 안정성은 간단히 몇 개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것처럼 간독성과 타겟으로 인한 클라우딘 18.2는 위에서 발현되는 타겟이기 때문에 그 게스트릭 위에 관련된 독성이 얼만큼 있느냐도 중요합니다. 이 결과를 통해서 결론적으로 기존 치료법보다 훨씬 더 우수한 안정성을 확보했다라는 것입니다. AST, ALT라는 것은 간에서의 간 수치가 높아가는 겁니다. 뉴트로피니아 기타 등등을 보면 저희의 물질이 기존 치료법인 졸베투시맵보다 훨씬 더 좋은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두 번째 슬라이드는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 약을 통해서 실제로 중간에 첫 번째 테이블처럼 치료를 받던 환자군이 사망자가 있느냐 아니면 치료를 통해서 너무 독성이 심해서 중단된 결과가 있느냐를 보면 졸베투심에 비해서 저희의 훨씬 더 페이버러블한 그 안정성을 확보한 결과입니다. 오른쪽에 그리는 것처럼 키 애드버스 이벤트는 뉴트로피니아, 너지아, 보미팅 이런 기타 등등의 것들이 실제 일어나는데 졸베투시맵에서 발견되는 어떤 그 세이프티 프로파일보다 저희의 ABL 111이 갖고 있는 우수한 간독성과 타겟 독성의 안정성을 확보한 데이터입니다. 마지막으로 클라우딘 18.2 ABL 111의 임상이 ABL 바이오의 올해, 내년, 내후년에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임상 부분에서 중요한 이유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한 가지 말씀을 드린 거는 강조를 드리면 ABL 111이 비록 17명의 환자를 통해서 페이스 1B가 진행된 결과를 에스모에서 발표했지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지속적으로 57명 이상의 환자군을 리크루트 중이고요. 17명 중에서 전체적인 용량 5, 8, 12 세 가지 용량에서는 ORR이 70.6%입니다. 8과 12, 즉 유효 용량에서는 83%입니다. 디지즈 컨트롤, 제가 말씀드렸듯이 듀레이션이 어떠냐를 유효 용량에서 봤을 때 다른 경쟁사에 비해서 저희의 DCR이 100%를 확인하였습니다. 독성도 굉장히 안정하고, 자, 왼쪽에 있는 거는 현재 ADC가 진행되고 있는 다른 경쟁사의 ORR을 보시면 저희보다 훨씬 못한 결과를 갖고 있습니다.
그 결과를 가장 설명을 잘 한 게 ABL 111 현재 요 테이블입니다. 그다음 테이블에서 저희가 강조드리는 거는 ABL 바이오는 IMEC과 ABL 503이란 물질, 즉 PDL1 4온비베라는 이중항체를 현재 페이스 1B의 익스펜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BL 103은 B7H4라는 타겟으로 이미 임상일상의 결과를 도즈 에스컬레이션을 완료를 하였고, 저희가 키트루다 멀크에서 키트루다의 무상 공급을 제안을 받아서 트리플 네가티브 브레스트 캔서, 그 3중의 그 유방암에서 네가티브 음성 그 유방암에서 그 클라우딘이 아닌 그 ABL 103 B7H4 4온비비와 키트루다 플러스 키모세라피 트리플 컨비네이션으로 현재 임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104는 저희가 오래전에 유한양행에 기술 이전을 하였고, 유한양행이 올해 AACR에서 임상 1상 결과를 헐투 포온비의 결과를 발표를 하였습니다. ABL 105라는 물질은 실은 EGFR에 포온비를 붙인 물질로, 이것도 유한양행에 저희가 기술 이전하였고, 유한양행이 IND 파일링을 하였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임상 1상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프바디 T의 병용 가치로서 ABL 111뿐만 아니라 103, 104, 105의 여러 가지 다양한 저희의 T셀 인게이저가 병용 전략으로 인해서 좀 더 가치가 확정이 상승이 되고, 이런 것들이 임상을 통해서 조금 더 본격화되고 있는 부분을 더욱더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면, 4온비비를 통한 저희의 이중항체를 통해서 ABL 바이오가 단순히 BBB를 통과하는 이중항체, 즉 뇌질환의 플랫폼뿐만 아니라 항암제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병용요법의 키 몰레큘로서 4온비비 플랫폼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고, 임상에서 지속적으로 좋은 결과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